데이터는 우리의 마음을 읽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미래를 예측한다고들 하죠. 빅데이터로 보는 미래.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박희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바라볼 미래는 어딘가요? 네, 오늘은 그 빅데이터 발전이 가져올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자, 빅데이터의 발전이 가져올 노동시장의 변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아마 지지난해로 기억되는데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칼 베네딕트 프레이 교수와 마이클 오스본 교수가 미국 노동성에서 자료를 받아서요. 702개 업종을 분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10년 그리고 20년 뒤에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직업들을 이제 예측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업종별로 현재 컴퓨터로 대체될 수 있는 업무 수준 정도, 그리고 기술 발전 속도, 그다음에 그 업무에서 필요로 하는 교섭력 등등 한 10여 개 지표를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요. 앞으로 이제 없어질 직업을 찾아내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미국 기준으로 해서 총 고용자의 한 47% 정도가 10년에서 20년 사이에는 기계로 대체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어떤 충격적인 이제 보고를 내놓죠. 네. 이제 저희 게시판에도 예전에 어떤 분께서 자녀의 진학 문제 고민 중이시라면서 그런 관련된 정보 좀 달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정보들이 그런 거잖아요. 또 그렇죠. 유명 직종 또 사라질 직종에 대한 어떤 미래 예측을 한다면 우리 아이가 어떤 공부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하면 좋을지 그런 좀 해안 같은 게 분명히 나올 텐데 그런 면에서 좀 자녀 두신 분들 오늘 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직군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아마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텔레마케터를 비롯한 마케팅 관련 종사자들, 그리고 버스기사, 택시기사를 포함한 운송 관련 종사자들, 유통물류 관련 종사자들, 그리고 부동산 중개 그리고 보험 판매 관련된 종사자들은 굉장히 그 높은 순위에 올라 있고요. 그러니까 빨리 없어질 수 있는 직업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조금 의아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전문 직종입니다. 회계사, 경제학자, 판사, 그리고 통번역가도 중간 이상 순위에 위치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낮은 순위,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쉽게 없어지지 않을 직업으로는 평론가, 큐레이터, 교사, 의사, 최고 경영자, 심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레크레이션 전문가 등이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교수셔서 거기 순위에 넣으신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근데 보통 우리가 판사, 의사, 또 요즘 각광받고 있는 기자 이런 직종들이 곧 없어질 직종 중에 하나로 또 꼽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미래학자죠. 엘빈 토플러가 이제 예측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한국의 노동시장과 한국의 교육시장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망하는 직업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사라든가 법조인, 그다음에 방송 관련 PD, 기자 이런 업종들이 많은데, 근데 이런 업종에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15년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엘빈 토플러의 예측에 의하면 앞으로 15년 뒤에는 이런 직업들도 사라지거나 그 직업이 갖는 중요성, 역할은 굉장히 축소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드리면 그 미국의 유명한 퀴즈쇼죠. 제퍼디에서 인간을 이겨가지고 굉장히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IBM의 왓슨이라는 인공지능이 있는데 이 왓슨이라는 인공지능이 이제 뉴욕 메모리얼 슬로언 커넥팅 암세타라는 곳과 이제 협업을 하면서 어떤 것을 하냐면 어떤 그 개인 환자에게 아주 최적화된 치료 계획을 만들어내는데 이 인공지능에게 60만 건의 의료 보고서, 그다음 150만 건의 환자 임상 기록, 그리고 200만 페이지의 의학 논문 등을 주고 분석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의 증상, 치료, 약 처방 이력들을 주면 그 환자에게 아주 최적화된 치료 계획을 만들어내는데, 지금 의사가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신뢰성이 높은 그러한 치료 계획을 만들어냄으로써 의료 분야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의사라는 직업도 앞으로 굉장히 변화가 심하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기자 같은 경우에도 단순 사건 사고 기사는 로봇가 더 빨리 써낼 수 있고, 그렇죠. 속보성으로 더 빨리 이제 그걸 제작해서 뿌리고 이런 거를 이제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PD, 방송 기자, 아나운서도 포함되어 아나운서도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이렇게 아나운서 같은 거 보면요. 그래서 앞으로 정규직으로는 PD와 기자, 아나운서를 앞으로 채용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의사도 그렇고 기자도 그렇고 이제 저희 방송 직군도 그렇지만 이게 또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어떤 그 감성이라는 걸 빼놓을 수 없잖아요. 물론 기계가 대체는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굳건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믿고 있거든요. 이 따뜻한 감성을 전해줄 수 있는 거는 사람의 가슴만이 할 수 있는 건데 말이죠. 그래서 아까 보면 낮은 순위에 있는 게 심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레크레이션 전문가, 그러니까 어떤 논리적인 접근 아닌 감성적인 접근을 통해서 스킨십을 만들어내는 직업은 좀 더 오래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이제 엘빈 토플러 예측
직군을 비롯해서 이제 우리가 없어지는 직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지만 그래도 이런 걸 또 바탕으로 하면 안전한 업종과 직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좀 중요한 사실이에요. 네. 안전한 직군은 없겠지만 그래도 어떤 그 패턴을 찾아내 보면은요. 네. 앞으로는 그 로봇이 대실용적이지 않거나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적이고 사교적이고 그리고 형이상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업무를 만들어내는 직군들. 그리고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그 과정들을 어떤 자동화하기에는 계량 계측이 어려운 직종들 네. 이런 직종들이 앞으로 이제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좀 어떤 직종이라고 하면 어떤 공부를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학업에 지금 그래서 이렇게 문제는 사실 앞으로는 어떤 네. 직종도 안전하다고 보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네. 기술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되면 많은 업무들이나 직군들이 파편화가 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T자형 인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T자형 인재요. 네. 자기 아주 굉장히 좁은 분야에서 어떤 최고가 되는 자신만의 어떤 기술 그렇지만은 수요가 시장에서 그리 많지 않은 기술. 왜냐하면 네. 수요가 많게 되면 자동화에 대한 투자가 쉽게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주변의 기술, 주변의 수요와 접목시켜서 이렇게 무엇인가를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자기 특화된 기술은 가져야 되고 네. 요즘 얘기하는 인문적인 소양이라든가 어떤 사회과학적인 지식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가지고 주위의 것들과 이렇게 융합하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직업은 앞으로 많이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이렇게 작은 어떤 기업을 운영하시는 어떤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균 85점, 전과목 85점인 그런 사원보다는 예. 다른 과목 다 빵점인데 한두 과목 100점을 하는 사원이 훨씬 오래가고 유용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예요. 그런 게 이제 T자형 인재의 예. 어떤 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네. 자, 오늘 정말 빅데이터로 보는 세상, 항상 이 빅데이터 발전이 가져올 어떤 미래를 예측함에 있어서는 정말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항상 긴장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직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내가 뭐가 될 거란 꿈과 연관되는 건데 그 꿈과도 굉장히 많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요. 네. 뭐 학생들 네. 입장에서 조금 말씀하신 그런 걸 네. 참고하면 될 거고 제가 네. 한 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앞으로 기업들이 네.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어떤 자동화를 해서 인력을 대체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네. 새로운 시장을 좀 만들어내서 그렇죠. 이런 잉여 인력이라든가 시간들이 네.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좀 만드는데 네. 좀 노력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세대학교 정보